아무래도 공간성일 것 같고요. 공간성? 6GT를 보시는 분들은 살려는 분들 분명히 네. 딱 처음부터 6GT를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사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럼 저처럼 630 일단 처음에 추천할 것 같고요. 630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예. 네. 제가 나이는 37살이고요. 지금 네. 남양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요거 차량명이랑 네. 연식, 등급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BMW 차량이고 6 시리즈 GT 모델입니다. 그 2000cc 디젤 모델이고요. 네. 저기 M 스포츠 패키지 X 드라이브입니다. X 드라이브. 연식은 21년식이고 21년식. J32가 돼요. 이게 4륜인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소유 기간. 제가 구입을 2월 정도에 했고요. 예.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한 8개월 조금 된 것 같습니다. 8개월 정도. 혹시 주행한 키로수가? 키로수는 이제 10,000km 조금 됩니다. 10,000km 예, 줬고. 그래서. 자,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가솔린과 디젤, 네. 또 6GT 하면 또 나뉘잖아요. 네. 혹시 디젤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제가 이제 이사를 그때 때마침 갔어요. 네. 원래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을 좀 할 수 있는 거리에서 다니다가 네. 지금은 조금 먼 데로 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가 하루에 한 50km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디젤을 살까 가솔린을 살까 고민을 좀 하다가 네. 그래도 거리가 좀 되니 네. 유지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디젤 차량 구매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2륜과 또 4륜에서 또 나뉘어지는데 네, 네. 혹시 4륜으로 하시는 저는 이제 뭐 작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예.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 예. 제가 이사 간 곳이 조금 언덕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차를 사야겠다. 그러면 620과 630. 네. 네. 혹시 620 하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일단은 그 출퇴근 거리가 제일 1순위였고 네. 그것 때문에 좀 선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격을 조금 맞추면 이게 등급이 620D 중에서는 제일 높은 등급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630 럭셔리 라인으로 가게 되면은 구매는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고민을 조금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거리도 거리고 이제 디자인도 럭셔리보다는 M 패키지가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예, 디젤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도 럭셔리보다는 M 패키지로 하신 거는 디자인 때문에 후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혹시 경쟁 차종 따로 좀 있으셨나요? 제가 원래 이제 그 이사를 가면서 차가 2대가 필요하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차가 한 대는 LF 소나타를 지금 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이 있다 보니까 애기들이 있다 보니까 SUV가 하나 필요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GV80을 봤었어요. GV80 아니면 그때 제가 딱 봤을 당시에 GLB 그 벤츠의 GLB가 출시가 막 대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GLB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X5까지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6GT 모델은 아예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일단 GV80 계획을 해놓고 있었고 X3도 일단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X3가 뭐 아시겠지만
대기 기간이 엄청 길었거든요. 네. 제가 지치고 지쳐서 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네.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GB80을 하려다가 이제 이게 저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랑 같이 타게 되는데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좀 크잖아요. 아. 겉모습만 봐도. 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이제 가족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조금 넓은 큰 차 좀 네.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좀 알게 된 게 6GT 모델이었고, 그래서 네. 작년 겨울에 계약을 했었어요. 한 11월 정도에. 네.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 정도 대기 아유. 기다리다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됐어요. 만약에 사모님의 그런 거 뭐 전혀 상관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로 만약에 GB80이나 아니면 제 욕심은 X5를 그렇게 구매를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구회장님이에요. 여기서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차 좀 금액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이게 제가 그냥 8,91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할인은? 그다음에 프로모션 받았던 게 원래는 850만 원인가였는데 네. 저는 그 전액 현금으로 사다 보니까 네. 그 74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정도 받고 전액 현금이어서 이제 할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저는 그 뭐 개차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막 보고 했었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85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네. 여러 가지 뭐 금융 뭐 리스트 뭐 그런 여러 가지 뭘 써야지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네. 아니면은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할인 폭이. 알겠습니다. 결제는 당연히 일시불로. 네, 그래서 네. 세금까지 해서 한 8,50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네. 보험료도 사실 네. 이게 그 전에 LF 소나타 하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사고가 몇 번, 자차 사고가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할증이 좀 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 70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게 붙으면서 한 130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올해 이제 갱신을 했는데 네. 요번에 이제 BMW도 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네. 정도.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할증이 좀 안 붙었으면 한 100만 원대 이하로 나왔겠죠. 한 20만 원 차이 나니까 그 정도 그 나온 것 정도. 같습니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 디젤이잖아요. 네. 디젤 만당 비용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첫날만 제가 만땅을 넣어봤는데요. 네. 그때 7만 원 조금 안 되겠죠. 7만 원 조금 불 들어오고 나서. 예. 7만 원 조금. 그냥 뭐 평상시에는 그냥 조금씩 이렇게 주유를 하시는 거죠? 그때 반 정도 달면은 저는 바로바로 채워놓거든요.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 4만에서 5만 원 정도 채우면은 꽉 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득 넣었을 때 이것이 탱크 용량 혹시 몇 리터인지 대충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한 8만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8만 원 정도? 7만 후반대였으니까 8만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제일 잘 나왔을 때 몇 정도 나오시는 편인 것 같으세요? 930km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930이요? 예. 연비가 장거리를 제가 그때 떴을 때 네. 2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비가? 그때 930 정도. 930이면 실질적으로 그냥 뭐 100km당 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연비가 한 15 정도 되는데 우회전. 우회전 맞습니다. 제일 못 나왔을 때는 주행 가는 거리가 한 몇 정도 나오셨던 적 있으세요? 제일 못 나왔을 때가, 근데 이게 제가 염두에 두고 탄 게 아니어서. 그렇죠. 예. 지금이 사실 제일 그냥 딱 좀 연비가 안정화됐을 때 같거든요. 수치상 측정되는 게. 네. 지금 4분의 1 정도 달았으니까 한 700 한 후반대 정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700 한 후반대 정도. 그래도 중요한 거는 만 원당 100km. 이야. 연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아까 고속도로 나왔을 때는 그 정도 나왔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한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제가 지금 출고하고 나서 한 번도 초기화를 안 했었거든요. 네. 어제까지. 그래서 누적 연비가 15를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어제 한번
초기화를 한번 해봤어요. 네. 기름 넣고. 근데 보니까 지금 14.6 정도가 찍히는 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네. 그리고 고속 나오면 좀 더 잘 나오고 네. 지금보다도 이제 시내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했을 때 하면은 한 1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2 정도. 이 복합 연비 혹시 이거 공식 연비 혹시 아시나요? 13으로 알고 있고요. 13 정도. 얼추 비슷하게 나오긴 하네요. 그렇죠? 다음 블럭이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 달 유지비가 궁금한데요. 한 달 유지비. 저 기름을 보통 한 달에 2번에서 3번 정도 넣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쪼개서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반 정도 달면은 채우고 있어서 한 20만 원 안짝 20만 원 안짝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에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6GT. 아무래도 제가 그 전에 이거 구매하기 전에도 저도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으니까 이거는 뭐 단점이 없는 게 장점이다라고 하죠. 와, 단점이 장점이다.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간성이고요. 공간성. 예, 조금 아무래도 소나타를 몰고 있다 보니까 그 국산차가 그 내부 공간은 잘 빼잖아요. 그것도 그 차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었는데 이게 그 7 시리즈 플랫폼 가지고 숏바디 가지고 따서 만들다 보니까는 공간은 확실히 넓더라고요. 뒷공간 특히나.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이제 그 그냥 평평한 면적 대비 보면은 다른 타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 그래서 그 공간성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공간성 면에서.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은? 그리고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 공간성하고 그다음에 승차감이겠죠. 아무래도 승차감? 이제 이 차를 고려하신 분들 보면 SUV 차량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실 텐데 아무래도 SUV는 차가 높잖아요. 그래서 뭐 여행 현상도 있을 거고 휘청휘청하는 것도 많을 텐데 이 차는 아무래도 조금 그 SUV에서 차고가 좀 낮으니까 승차감이 조금 난 것 같고 그다음에 뒷자리 자체가 에어서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승차감 면에서도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장점이죠, 그렇죠. 사실 뭐 GT 하면은 공간성이고 맞아요. 그리고 또 생각나시면 편하게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 최근에 막 이런 거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게 좀 있다면, 왜냐면은 6GT 처음 사시려는 분도 계시니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능 많이 쓰고 어떤 기능을 장점이라 생각을 하실지. 일단은 최근에 좀 쓴 거는 그 리모트 파킹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 차량 키, 스마트 키 가지고 밖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마트 가거나 아닌 좁은 주차구역을 가게 되면 내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특히나 애들 태우고 이제 애들 내리고 할 때 저 혼자 내리는 거 뭐 되게 낑낑 내릴 수 있는데 애를 안고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공간이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애기부터 다 안고 내려서 그 리모트로 하면 차가 뭐 뒤로 가나요? 뒤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는 못 가죠. 옆으로 못 가죠. 앞뒤로만. 앞뒤로. 만약에 약간 삐딱해진다고, 약간 좀 삐딱하다. 기둥하고 좀 뒤로 가면은 부딪힌다라고 하면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이제 이게 조금 뭐 실시간으로 막 되지는 않아요. 조금 이제 버퍼링 같은 게 조금 있는데 제가 눌렀다 떼면 살짝 한 버퍼링이 조금 있어요. 근데 알아서 이제 먼저 쓰더라고요. 괜찮다. 왜냐면 차가 좁았을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다 내리고 나서 리모컨을 해서 뒤로 알아서 가니까.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뭉콩 나지 않나요? 옆 사람도 어쨌거나 그 기능이 없게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이쪽으로 최대한 최대한 붙어서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좋은 장점이죠. 그리고 또 있나요? 이 기능 또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리고
넣기만의 옵션이 또 글쎄요. 이게 뭐 자율주행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공적이 좀 예. 편하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뿌얘져가지고. 예. 안 그래도 이제 제가 한번 좀 여쭤보려고도 했었는데. 네. 자율주행 제가 예. 네네. 아주 리얼리티. 켜놓기만 해요. 네. 그 자율주행 제 출퇴근을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은 네네. 차가 좀 막힐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가다서다 반복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좀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편이어가지고 이게 계속 브레이크 페달 밟았다가 엑셀 페달 밟았다가 하는 게 조금 은근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네. 아침에 출퇴근 때. 그래서 이거를 반자율주행을 켜놓으면 알아서 가다서다 하니까 네. 좀 뭐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뭐 커피라도 마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끊긴다거나 앞차 간에 차 뭐 끊긴다거나 아니면 뭐 이 핸들까지 다 일단 해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 반자율주행인데 예. 뭐 끊긴다거나 좀 불편하신 점은 혹시 없으셨나요? 뭐 제가 다 잘 전방 주시하고 핸들만 잘 잡고 있으면 끊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차선이 끊어지더라도. 네. 근데 제가 간혹 하는 이제 잠깐 정차 시에 네. 그냥 그러면 안 되지만 핸드폰을 잠깐 본다거나 네. 아니면 뭐 뒤에 애를 태웠을 때 애기를 잠깐 본다거나 네. 하면은 이제 앞차가 출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 전방 주시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차가 멈춰 있어요. 그대로 가질 않아요. 운전자가 지금 딱 운전을 할 상태가 안 됐다 네. 생각을 판단을 하고 멈춰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수동으로 페달을 밟아주거나 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 빼고는 뭐 갑자기 이탈하거나 뭐 꺼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경우도 좀 해줬으면 좋지 않나요? 앞차가 가면은 같이 가면 더 좋지. 아니 앞차가 가면 가는데요. 네. 제가 전방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레이더가. 네, 눈이 이제 다른 곳에 시선이 가 있으면 네. 얘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안 하면 알아서 이제 왔다 갔다 알아서 섰다 그렇구나. 갔다. 알겠습니다. 자, 또 있나요? 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뭐 크게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니터 카플레이 되나요? 예, 그게 네. 제가 단점 네.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네. 아이폰을 쓰는 게 아니고 네.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는데 네.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폰이랑 조금 연결되는 게 네. 비교가 될 정도로 조금 안드로이드 폰은 잘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도 연결은 돼 있는데 네. 중간에 갑자기 좀 끊어지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발열이 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저도 BMW 많이 타면서 찍어봤는데 끊긴다는 뭔가 애플 카플레이도 괜찮은데 안드로이드는 자꾸 끊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가 다 끊기고 이게 뭐 간헐적으로 계속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진차도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보통 카플레이 하고 한 몇 분 정도 있으면 끝나지는 것 같아요. 그게 대중 없습니다. 대중 그게 핸드폰에 조금 부하가 걸리면 좀 끊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무선이에요? 유선이에요? 무선입니다. 무선으로 연결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단점 안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아까 단점이 없는 장점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단점이 또 있나요? 단점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일단은 뭐 BMW 전체적인 단점인데 이게 저단에서 조금 고RPM을 쓰다 보니까 제가 뭐 민감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조금 저단에서 많이 들려요. 엔진음이 많이 이제 올라오겠죠. 아무래도 RPM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언덕길에서 이게 아무래도 ZF 미션이잖아요. 되게 똑똑하고 잘 잡아주긴 하는데 그 언덕길에서 조금 2단, 3단, 뭐 1단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못 잡아줄 때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2단에서 1단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조금 단점이지 않나. 기어비가. 기어비 언덕길에서 조금 버벅거리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자꾸 뭐 비교하게 되는데 그 이제 국산차하고 비교했을 네. 때 공조기가 조금 네. 약한 부분? 아, 예, 약하다는 조금 거는. 온도를 똑같이 이제 네. 국산차랑 맞춰 놓으면 네. 금방 이제 국산차는 뭐 시원해지거나 더워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얘는 조금 바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아. 조금 더 국산차보다는 세게 틀어놔야 예, 비슷하게 온도가 맞춰지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통풍 시트. 통풍 시트? 예, 공통적인 이제 다들 얘기하시는 거겠지만 네. 통풍 시트가 조금 약해서. 네. 근데 단점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 조금 장점일 수도 있는 게 예. 이게 아까도 그 엔진음이 막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통풍 시트를 켜놓으면 네. 엔진음이 안 들립니다. 어. 하도 그만큼 이제 소리가 조금 통풍 시트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구나. 엔진음이 안 올라올 정도로. 그런 얘기도 있던데 통풍이 좀 국산차보다 약하다. 뭐 빨아들이는 게 있고 내보내는 게 있는데 약하기보다도 쳐주는 것 거의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다. 네, 소리만 조금 음향적인 효과를 줘서 네. 그 사람을 좀 시원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거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 거의 것 안 같아요. 된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또 있나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더 얘기하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단점이 없는 차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모순이 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으세요. 이게 또 말하다 보면 또 나오고 막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단점은 그렇게만 생각했고, 그다음에 여기 네. 거치대. 예, 거치대를 꽂아 놓으니까 네. 여기가 조금 이제 가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모여 있다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누르기에 조금 어려워진다. 거치대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정도?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또 생각나시면 편하게 네.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냥 혹시 그거 위에 좀 더 아쉬운 것도 좀 있나요? 아쉬운 거요? 네.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선바이저가 네. 안 달려 있어요. 2열에 이제 어. 뭐 1,000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한 X3에도 기본으로 다 달려 있거든요. 네. 선바이저가.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640 모델에만 기본으로 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동식이.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네. 저는 이제 싸제로 구매를 해서 직접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좀 아쉽다. 네.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 어떠세요? 포지션은 아무래도 조절이 조금 세부적으로 가능해가지고 네네네. 제가 신체적으로 조금 뭐 큰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다리가 좀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시트 포지션을 맞추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데 네. 그래도 세세하게 좀 조절이 가능해서 세세하게 뭐 핸들이나 시트나 불편한 점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팔걸이 위치도 다 괜찮나요? 뭐 괜찮게 잘 쓰고 팔걸이 위치도 혹시 키하고 체형이 혹시 어느 정도? 키는 지금 167이고요. 네. 몸무게는 한 66kg. 알겠습니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 아무래도 이제 M 스포츠다 보니까 좀 두껍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꺼워서 되게 잘 잡히는 것 같고 오히려 국산차 지금 타고 계신 거 비교도 될 것 같아요.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훨씬 얇고 좀 딱딱한 편이에요. 이거는 약간 고무 자체가 조금 누르면은 푹신푹신하거든요. 그래서 꽉 잡아도 조금 손이 아프거나 그런 게 없는데 지금 타고 있는 소나타는 좀 딱딱해요. 꽉 잡다 보면 조금 손에서 뭐 아픈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불편하다. 불편하다. 조금 느낄 수 있는. 지금 정도의 딱 두께와 조금 소프트한 게 딱 잡았을 때 그게 느낌이 좋은 것 같다.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의 무게감은 저는 가볍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나타보다는 가볍거든요, 사실. 소나타보다는? 무게감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모드별로 또 해가지고 또 달라지죠. 스포츠 모드 하면 좀 더 무거워지죠. 팍 느껴지나요? 무거워지는 게? 저속에서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일정 속도 되면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막 저속에서 갑자기 딱 했다고 무거워지는 건 아니고 갑자기 이제 조금 속도를 올리다 싶으면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무거워지는 것 같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 쪽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는 좀 어떠세요?
편의성이. 예, 뭐 불편한 건 전부 다 따로 원터치고. 예. 자, 핸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국산차 이제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음량 버튼이 좌측에 있고 크루즈 버튼이 아마 우측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BMW는 지금 현재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네. 혹시 요거 때문에 뭐 불편하신 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위치나 편의성 어떠신지? 사실 제가 그 미디어 쪽을 거의 핸들에서 조작해 본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차를 네. 탈 때. 그래서 이거는 어디 있는지 전혀 별로 개의치 않았고요. 그렇구나.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소나타에는 없는 옵션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반대로 돼 있다는 생각도 전혀 못했었고. 못하셨구나, 오히려. 지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지금 위치는 어떠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따로, 전혀 뭐 헷갈리는 그런 예, 건 전혀 불편한 건 없다는 거. 예. 자, 그러면 모니터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비상 깜빡이 위치는 좀 어떠세요? 위치는 괜찮은데요. 이게 네. 지금 버튼이 네. 하나가 더 있잖아요. 네네네. 되게 작게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진짜 급할 때 눌렀을 때 잘못 누를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 잘못 눌러본 적도 있었나요? 네, 저번에 한번 잘못 눌렀어요. 그 정도가. 자, 밑으로 한번 좀 내려가 볼게요. 공조기 버튼인데 네. 이쪽에는 버튼 뭐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직관성에서는 네. 뭐 불편한 건 없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치대 설치하면은 가려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이게 단축키를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즐겨찾기. 그래서 네. 그거는 꿀팁. 되게 굉장히 네. 편한 것 같습니다. 즐겨찾기라는 거. 예. 그 밑에 이제 공조기 버튼 있잖아요. 이게 예. 터치여서 예. 이게 좀 안 좋다 또 아니시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예. 차주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터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만 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기다 잠깐 세워놓고 그냥 천천히 말씀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좀 궁금하기도 하긴 하거든요. 이게 네. 네. 사실 조금 좁은 공간에 좀 많은 버튼이 좀 몰려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잘못 누를 수 있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열선 시트를 켜야 되는데 통기 시트를 켜는 경우가 있고 이게 또 끄려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끄거든요. 눌러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터치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그런 건 없는데 조금 오밀조밀하게 많이 몰려 있어서 그게 조금 주행 중에 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죠. 불편할 수도 있겠죠. 네. 혹시 비상 깜빡이를 네. 아니면 다른 데로 위치를 바꾸셔도 되긴 하는데 뭐 편하실 대로. 예. 자, 한번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기어부 쪽에 있는 버튼 뭐 위치나 여기 조그 다이얼 버튼 좀 어떠세요? 여긴 다 괜찮나요? 예, 딱히 뭐 쓰는 게 사실 이 드라이브 모드 말고는 쓰는 게 없어서요. 불편한 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수납 공간인데요. 1열에 있는 수납 공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따로 뭐 수납을 앞에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수납을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게 뭐 불편함을 느껴본 적은 근데 없다. 이제 저는 좋은 거는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어디요? 여기 이쪽에 그러네. 밑에도 사실 동전이나 이런 걸 놓을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은데 네네네. 여기 이제 주유 카드라든지 뭐 세차 카드, 차에 사용할 만한 카드 같은 거 좀 넣어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다. 그리고 자녀분도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녀분이 있지만 크게 불편한 건 없었다. 자, 그러면은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아까도 짧게 말씀해 주시면 뒤에가 에어 서스펜션이고 앞에는 아니잖아요. 앞에는 아니에요. 했을 때 요철 같은 거 넘어갈 때는 좀 어때요? 뒤는 되게 좋은데 앞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앞에는 진짜 안 좋은데 뒤는 진짜 좋다. 이 정도까지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처음에 딱 밟았을 때 올라오는 충격은 비슷한데 이제 내려올 때 그 바운딩 될 때 그게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그게 되게 느낌이 좋거든요. 거의 느낌이 없어가지고. 근데 다른
차들은 뒤뚱거리기도 하고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좀 충격이 많이 올라와요. 허리 네. 쪽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비해서는 승차감은 거의 노면에 올라오는 게 알겠습니다. 가속력인데 가속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속력은 사실 이게 뭐 빨리 달리려고 만든 차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일상 주행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는데 네. 이제 제 욕심에 조금 어쨌든 뭐 일상 여행에 쓰는 속도 구간까지는 스트레스는 없었고요. 언덕길에서만 조금. 언덕길하고 초반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차체 중량이 조금 나가잖아요. 네. 초반에 조금 굶뜬 거. 굶뜬 거랑. 예. 그거 말고는 딱히 이게 제로백이 몇 초 때인지 혹시 아세요? 7.4초인가. 7.4초. 예. 혹시 꿈속에서 이거 일단 계기판 트립상에는 260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속도를 혹시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170까지만. 170은 예. 17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더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차랑 또 간격이 있기도 했고 그 정도로 예, 안정감이 굉장히 느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아무래도 지금 차를 두 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교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해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100km 정도 되면은 아니 제가 굳이 속도계를 안 보더라도 뭔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딱 보면은 계기판에 한 100에서 110km 정도가 찍혀 있어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넋 놓고 있으면 뭐 130, 140까지 가기도 하고 제가 진짜 넋 놓고 있으면 그냥 그 속도 위반 카메라도 막 그냥 지나가게 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동력인데 브레이크는 좀 어떠세요? 이게 엠패키지는 지금 피스톤이 4개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 떠나서 뭐 잘 쓰고 잘 가고 하는 것 일상적인 같아요. 생활에서 크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밀리거나 그런 건 못 느낀 것 같다. 코너링인데 코너링은 어떠세요? 코너링도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차를 막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X3하고 그다음에 GLC랑 이런 거 시승을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완전 SUV 기반의. 네. 근데 사실 진짜 타보니까 SUV는 돌면은 뒤뚱거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시가 낮으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이 뭐 변속 타이밍 아까 좀 다 충분히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 뭐 변속 충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렇죠? 처음에 굶뜬 거랑 언덕길에서 조금 더 이제 기아 변속이 좀 느리다고 말씀하셨나요? 빨리 바뀐다 말씀하시죠? 2단에서 갑자기 1단으로 떨어지는데. 다운시프트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갑자기 RPM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그거는 있어서 이제 언덕길에서만이고 예. 그냥 일반 도로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죠. 전혀 변속 충격도 없고. 예. 그 모드별 변화에 대해서 그냥 뭐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이것도 그 소나타랑 좀 비교해서 비교는 좀 그렇지만 거기도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있어요. 거기도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사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소리만 좀 달라지는 정도였거든요. 약간 근데 얘는 확실히 조금 틀리긴 하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그 응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올라가는 속도, 가속 붙는 것도 조금 틀리고 핸들도 훨씬 묵직해지고 스포츠로 놨을 때. 네. 근데 얘는 다른 차는 만약 M 패키지로 가게 되면 뭐 서스펜션 자체도 조금 딱딱해지기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런 변화까지는 없고 이제 핸들 조금 딱딱해지고 시트 양쪽에서 이제 뭐 잡아주는 시트 조금 변화도 있고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엔진은 아까 좀 저속에서 좀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거 외에는 딱히 제가 다른 거는 디젤 타는 거는 처음이에요. 네. 계속 가솔린만 타다가 디젤 처음 탔는데 아예 뭐 조용하다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땐 거짓말인 것 같고 조금 소음이 있긴 있어요. 가솔린에 비해서. 근데 이제 뭐 그게 배기음이 막 듣기 싫을 정도의 배기음은 아니고 또 적당히 조금
그리고 고속 크루징 하면은 거의 안 들리거든요. 거의 고속에서는 예. 약간 저속에서는 저속에서는 조금 나고 주차장에 조금 나고 주차장 나고. 예, 그 외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어떠세요? 제가 뭐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은 아니에요. 네. 뭐 막기인데다가 네. 그래서 전혀 예, 그냥 뭐 예, 괜찮다. 괜찮습니다. 예. 그냥 뭐 순정인데 괜찮다. 예. 자, 실내 사이즈인데 일단 뒷자리 레그룸하고 천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제가 70 사실 그렇죠? 예, 네. 뒷자리 탈 일은 사실 별로 없어서 제 음. 와이프하고 네. 애기들이 주로 타는데 네. 그 소나타 같은 경우에 타면은 발로 막 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조수석에 타고 있으면은 막 발로 차지 말라고 하는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조금 당겨 놓으면 발이 안 닿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가 없어서 좋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애기들이 어리다 보니까 네. 카시트를 2개를 놓고 가운데 이제 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면 이제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렵거든요. 네. 타기가 어려워서 못 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거는- 장거리도 못 가고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조금 되니까 뒤에서도 가운데 타서도 조금 장거리도 갈 수 있고 역시 7시리 숏바디라는 거. 네. 그 뒤에 그러면 혹시 성인분 태워보신 적 있으시죠? 친구분이나 네. 혹시 뭐 등받이 각도라든지 네. 뭐 좀 불편 사항을 좀 얘기하신 적이 좀 있었나요? 거의 없. 네, 따로는 없었고 네. 이게 또 뒤로 살짝 누워지기도 하거든요. 에어클라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좋다. 별 차이는 아닌데 네. 예, 제가 최대한 눕혀놓은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그런 적은 그런 적은 없었다. 없었어요. 그렇다고 편하다고 말한 적도? 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 것도 예. 없었고 불편한 것도 그냥 이렇게 예. 아마 속으로 좋네. 매일 좋네라 생각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거 2열 폴딩 되나요? 네, 됩니다. 혹시 차박? 차박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용품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차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차 사기 전인데 예, 차박 예. 될까 안 될까? 예. 혹시 차주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2명 정도는 진짜 충분할 것 같고요. 성인 3명은 조금 성인 2에 애기 1명까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될 것 같다라는 거. 그것은 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일단은 저희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좀 혹시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뭐 색상이나 등급, 뭐 옵션 등등등. 뭐 만족하면서 전체적으로 만족하면서 잘 타고는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고려했던 차 중에 모델 Y가 있었어요. 테슬라 모델 Y가 그때 그 작년이었으니까 그게 출시가 되니 많이 막 하는 상태였거든요. 모델 Y가 나오면 무조건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출시가 안 될 수도 좀 늦어진다라는 막 기사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접어야겠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구매하고서 3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아쉬운 점은 만약 모델 Y를 샀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출퇴근 거리수가 조금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톨비를 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50% 할인이 되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유지비도 적게 들고 유지비가 정말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가솔린 대비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부러운 것 같습니다. 부러운 것 같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막심한 후회까지는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만족은 하고 있지만 좀 그런 게 좀 조금 아쉽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보증기 내에 수리하신 거나 따로 있나요? 센터에서 수리한 건 없고요. 이제 타이어 한번 펑크가 나와가지고 그 정도. 지렁이 박은 정도.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혹시 메인터너스 정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게 12,000km대 오일을 한번 갈아야 돼서 한번 저희 어플이 있어요. BMW 어플이 있는데 거기다 예약을 하면 이제 해서 센터 가서 고칠 수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는 또 국산차랑 비교하게 되는데
국산차는 뭐 바로 그날 예약을 안 하더라도 네. 가면은 뭐 한두 시간 내에 부품이 있으면 바로 고쳐서 그렇죠. 바로 살 수가 있잖아요. 네.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고, 근데 다행인 거는 얘도 픽업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뭐 집에서 그 지점에다가 전화해서 예약을 하면 네. 픽업으로 해서 수리해서 다시 갖다 주고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받아보진 않았지만. 예,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좋은 정보죠. 자, 고질병. 이 차 고질병이 따로 있나요? 6GT가? 6GT만 가지고 있는 고질병은 따로 없는 것 같고. 네. 작년에 그 내비 이슈가 하나 있었고. 강원도병? 네. 그거 있고 뭐. 이 차는 강원도병 따르기 없었죠? 네, 따로 없었습니다. 펌웨어가 다행히 제가 딱 출고할 때쯤에는 업데이트가 돼서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저단에서 조금 물렁거리는 거? 조금 그런 거. 알겠습니다.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어떠세요? 이게 또 잡소리는 따로 없었고요. 풍절음은 생각보다 저는 조금 민감하게 들렸는데, 근데 소나타에 비교해서는 거의. 예, 그래서 조용한 정도. 이게 아무래도 프레임리스에다가 또 이중 접합이라고 얘기하긴 하던데. 이중 접합은 아닌 그런가요? 예. 그러나 찍기 실패로 예.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네. 프레임리스까지만 이중 접합은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소음은 좀 난다는 거. 몇 정도에서 소음이 좀 나시나요? 한 80 정도 넘어가요. 80. 조금 거슬릴 정도의 바람 소리가. 예. 천만 다행히도 또 다른 차가 또 있으시니까 그 차랑 비교하면 또. 네, 그거를 타고 이걸 타면 조용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차 사실 커뮤니티 많이 보셨잖아요. 네. 6GT에 대해서 어떤 거 제일 많이 서치하셨던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당시 뭐 이슈라든지? 구매하기 전에는 이제 620이냐 630이냐 선택한 것에서 좀 많이 찾아보고 이제 출고를 하고 나서는 그런 단점 같은 부분에서 좀 서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사용하는데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트렁크에 그 밑에 뒤에 판이 있어요. 그 올려놓는 선반 같이 판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뺄 수가 있더라고요. 탈거를 하면은 굉장히 높게까지 쓸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조금 어렵게 막 꾸역꾸역 막 배치를 막 하고 해가지고 쓰고 있었거든요. 관련된 부분. 야, 저 단점은 아까 다 읊어주신 것 같고 620이냐 630이냐 궁금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답은 어떤 건지. 그게 조금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때문에 이제 디젤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됐었던 거고 뭐 출퇴근 거리가 좀 짧거나 그 다음에 조금 소리에 민감하시거나 유지비에 그 기름값에 별로 이렇게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630으로 가는 게 좀 아무래도 6기통이잖아요. 그런 아까 말씀한 단점들이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원덕길에서의 그런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630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저같이 이제 출퇴근 많이 하고 장거리 좀 많이 뛰고 하는 분들은 디젤이 아무래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가솔린은 중요한 거는 가솔린은 없다는 거. 대기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대기가? 인기가 더 많다는 거네요, 디젤보다. 그게 6GT뿐만 아니라 전 차종이 다 가솔린 모델이 대기가 엄청 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 이것만큼 꼭 알아야 돼. 아까 말씀드린 그 뒤에 트렁크 탈거하면 훨씬 짐을 많이 쓸 수가 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그 정도? 따로 뭐 알겠습니다. 자, 구매 예정자분들 6GT를 살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고민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공간성일 것 같고요. 공간성? 6GT를 보시는 분들은 살려는 분들 분명히 딱 처음부터 6GT를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사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처럼 뭔가 SUV 이렇게 막 알아보다가 이런 차도 있구나
해가지고 알게 되고 사는 경우거든요. 어. 그게 보통 다 SUV를 이제 사시려고 보다가 네. 아니면 가족들 차, 네. 패밀리 전용 차로 타려고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UGT일 텐데 네. 그래서 공간성 제일 클 것 같고 공간성, 그 다음에 승차감? 승차가. 예, 아무래도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UGT 선택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사진님? 사실 저 외제차가 처음이에요. 네. 국산 차랑 조금 호기심에 구매를 하게 됐었고 했는데 예, 나름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나름? 예. 근데 사모님이 개입을 만약 지금 상태에서도 네. 사모님이 개입을 이제 안 하셨더라도 똑같이 6GT로 갔을 건가요? 지금 이제 타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경험을 네. 이제 다 기억하고 만약에 사게 된다면 네. 네, 다시 살 것 같아요. 6GT 로? 만약에 예, 지금 운전을 안 해봤고 네. 와이프 개입이 없었다고 한다면 네. 그때 아마 GV80 그냥 사지 않았을까. G80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6GT. 그런 경우 나 추천 못 할 것 같아. 아무래도 뭐 달리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가족이 없고 혼자 타야 되는 경우가 많고 네. 이게 철저하게 운전자보다는 네. 이제 뒤에 타는 탑승자들을 위한 차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주행거리가 짧다 하는 음, 경우에는 비추입니다. 비추다. 네. 가까운 지인분이나 친구분이 나도 6GT 사고 싶은데 야, 등급 추천 좀 해줘라고 하면 어떤 거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차주님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일단 뭐 성향에 따라서 추천하는 게 네. 다르겠지만 네. 일단은 똑같이 620. 630을 일단 처음에 추천할 것 같고요. 630을? 네. 네. 운전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스트레스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서 추천하고 만약에 그게 뭐 그 다음으로 620을 추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젤로만. 예. 처음에는 630을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속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렇기도 하고 네. 뭐 다른 자질구레한 그런 네.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가솔린보다는 예열을 조금 해줘야 되고 그런 것도 있죠. 뭐 DPF 요소수도 넣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기름도 음. 뭐 다 바닥 날 때까지 타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걸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가솔린은. 그래서 너 여유되고 뭐 재밌게 타려면 그냥 630을 사라. 630? 같습니다. 예. 잠깐 630i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솔린? 예. 630D가 아니라 가솔린? 예, 630D는 단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 안 들어올 거예요. 630으로 가솔린으로. 예. 뭐 좋으면 더 여유가 된다면 640i를 추천을 하겠죠. 더 좋은. 6 시리즈.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근데 630D도 630D도 있어요. 640D요? 630D. 630D. 네, 이게 잠깐만 이게 뭐지? 이게 없는 예전에 거거든요. 들어왔는데 초기 모델인가 보다. 네, 지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네요. 18년식이네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한 줄 평인데 이 차를 좀 한 줄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냥 네. 8방 미인 거. 8방 미인 같다. 네. 모난 거 없고 뛰어난 거 없지만 어쨌든 부족함을 더 채워줄 수 있는 차다. 그게 지금 현재 620D여도. 네. 알겠습니다. 5점 만점에 그 점수를 좀 매기자면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4.7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4.7 정도? 이야.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차가 폐차나 전손됐다. 네. 또 다시 빨리 사야 되는 상황인데 차는 다 빨리 나온다. 네. 어떤 거 살 것 같으세요? 정말 마음에 들면 또 사는 거고. 네. 두 번 살 차도 아닌 것 같다. 이번엔 다른 차 살 것 같다. 다른 차 가는 건데. 전기차 사겠습니다. 전기차로? 네. 모델 Y로 그러면. 네. 모델 Y로. 모델도 좀 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냥 그 아이오닉이나 아이오닉? EV6 정도로. 아이오닉 EV6 정도 갈 것 같다. 네. 그래서 소나타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시점에서 구매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가 빠졌거나 이 6GT, 620D에 대해서 뭔가 좀 다 말씀 못 드린 것 같다 라고 한다면 혹시 더 있을까요? 지금 대기가 얼마만큼 지금은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보니까
옵션이 뭐가 또 빠졌더라고요. 이게 무선 충전이 빠지고. 정말요? 예, 가격이 조금 50만 원인가 싸지긴 했는데. 대신에 옵션이죠. 예. 그래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네. 어쨌든 여러 딜러사들 많이 접촉을 해보고 저도 그 차이가 조금 편차가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예. 그래서 어떤 편차가? 네. 그러니까 프로모션 관련 부분에 프로모션이 편차가 좀 있었고 네. 나오는 그 대기 순번도 편차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코오롱은 뭐 12번인데 뭐 한독은 뭐 3번이고 1번이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은 여러 군데에서 해서 빨리 받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프로모션이 조금 하더라도 네. 지금 뭐 개소세 인하가 이제 끝난다는 얘기도 좀 있어서 네. 구매 고려하시면 빨리 사시는 게 빨리 이득이다. 1순위는 가솔린 630i고 2순위가 620d. 네. 그리고 전부 다 M 스포츠. 럭셔리는 별로 추천 안 해요. 럭셔리를 제가 많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시내 자체에서.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조금 더 내고 일단 이게 가격 차이로 하면 300만 원 차이인가 한데 네. 브레이크랑 뭐 이 핸들. 핸들이랑 여러 가지 좀 이런 데도 맞아요. 다 실내도 다 틀리거든요. 색상도. 네. 뭐 300만 원 정도의 값어치는 한다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